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큰 성과를 거뒀다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 내막을 들어가 보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 돌아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업이 44조 원, 즉 4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했지만 이 400억 달러라는 것은 사실 미국의 경제 규모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비하하거나 또 LG나 삼성, SK, 현대가 이번에 투자한 것을 폄하하거나 비하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엄청나게 추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렸던 것은 대북 제재 완화였습니다. 즉 유엔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고 그 인센티브를 북한에 줌으로써 북한을 또다시 대화의 장으로, 미국 대화의 장이 아니라 문재인이 원하는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이번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 것이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 모든 언론, 그리고 정부 기관 관계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실패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다시 대기업을 압박해서 북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한다면 아마 우리 기업도 힘들어지고 국민들도 힘들어질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두르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비핵화에 환상은 없다고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은 이미 북한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시종일관하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미북 관계, 남북 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북한이 또다시 우리 언론을 활용하여 우리 정부와 미국과 일본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제중동포 전문가를 활용하여 약 10일 전에 있었던 한미방위협의체라는 그것을 들고 우리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는 막말을 퍼부었다면 오늘 또다시 이 통일의 메아리에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거들면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한미일 공조에 대한 비판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는 엉뚱한 비방을 한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공조, 이미 이 한미일 공조라는 것은 스가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한미일 공조, 특히 한일 공조를 바이든 대통령이 주문했던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메아리라는 이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도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서울경제와 같은 보수 언론 신문사를 인용하고 활용하면서 남조선 각계각층에서 이 한미일 공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리 정부와 우리를 비방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오래전에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말이죠. 바로 여기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아직도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지금 원산시에 내려가서 1월 달부터 강행군 해왔던 정말 그야말로 김정은에게는 강행군과 같은 하루도 쉴 새 없이 8차 당대, 당세포비서대, 제8기 1차, 2차 당전원회의, 시군당 책임비서회의, 각 군종별 연합부대 군인 가족들의 소조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청년 동맹들에게 소환을 보내고 1만 2천 명이 동시에 김정은과 기념사진을 찍는 이런 강행군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원산에 내려가 있다는 것이 포착됐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많은 고위층들과 심지어 북한 주재 외교관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아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소식에 의하면 아직도 김정은은 원산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모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 왔으니까 오늘 정도나 벌써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고위 관료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모든 것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바로 우리 시간으로 5월 21일에 열렸고 오늘 벌써 24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전 세계 보도를 통해서 김정은도 그리고 북한의 김여정이나 김영철, 현성월도 아마 다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엉뚱하게 한미일 공조, 옛날에 있었던 한미일 공전이 한미방위협의체와 같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나섰을까요? 김정은이 지금 평양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은 지금도 원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어제 그제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쉬는 기간에 누구도 아마 김정은에게 내려가서 이런 문제를 상의하지 못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 김정은이 평양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김여정, 조영원, 김영철과 같은 대남 대미 관계자들이 원산을 찾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바로 원산 특각에서 휴양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도 내일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김여정이나 조영원이 바로 원산으로 달려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이 확실히 평양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중요한 사실은 김정은 혼자서도 결심하지 못하고 관계자들, 즉 조영원이나 현성월이나 김영철, 이선공과 같은 대남 대미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아마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 회의가 마치던가 아니면 김정은에게 보고돼서 김정은의 지시가 나오면 김여정이든 아니면 김영철이든 이선권이든 북한의 대미 대남 고위계층이 담화문이나 아니면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은 이미 공은 북한 코트에 넘겨가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하루빨리 대화로 나오든지 아니면 도발을 하든지 양자 간에 선택하라는 미국의 압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은 받아놓고 공개적으로 공이 김정은에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마냥 김정은이 침묵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선택에 따라 미북 관계, 남북 관계가 요동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주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청하실 때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